네, 안녕하세요. 맥콜 여러분들, 앙콜입니다. 노멀맵 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참고로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 녹음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 노멀 방향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분명 스무딩 그룹을 1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이 끊겨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보시면은 스무딩 그룹을 1로 해주었는데도 끊겨져 보입니다. 이게 다 노멀 방향 때문인데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가셔서 2를 눌러보면 에디트 노멀이 보입니다. 이걸 눌러보면 이제 1편에서 봤던 버텍스의 노멀 방향이 전부 표시가 됩니다. 근데 끊겨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4개의 버텍스 중 2개가 에버리지 버텍스 노멀이 아닌 스플릿 버텍스 노멀이죠. 그래서 끊겨 보이는 것이고, 이 끊겨져 있는 버텍스 노멀을 잡고 유니파이를 해주면은 에버리지 버텍스 노멀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끊겨 보이지가 않죠. 다시 4개를 잡고 브레이크를 눌러 스플릿 버텍스 노멀로 바꿔주면 다시 끊겨 보이죠. 그 주변으로는 에버리지 버텍스 노멀이기 때문에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전부 다시 잡고 브레이크 해보면 당연히 다 끊겨 보이게 되고, 다시 유니파이를 해주면 스무스해지죠. 절반만 선택하고 브레이크하면 반만 끊어질 테고요. 이렇게 스무딩 그룹은 하나인데 면에 끊기는 문제가 있을 때는 에디트 노멀에서 유니파이를 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자, 또 하나를 보자면 이런 박스 형태의 사람보다 큰 벽이 있다고 해볼게요. 윗면과 아랫면은 삭제해주겠습니다. 이런 큰 벽의 모서리는 전부 모서리까지 노멀맵 작업을 해주면 텍스처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냥 타일맵을 보통 넣어주게 되는데요. 근데 게임에서 이렇게 면이 끊겨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스무딩 그룹을 1로 해주면은 이렇게 쉐이딩이 억지로 돌아가서 더 이상해집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챔퍼를 주어서 쉐이딩이 우는 현상을 막아주고는 하는데요. 자, 챔퍼를 주고 다시 스무딩 그룹을 1로 해주면 아까보다는 훨씬 우는 것이 줄어 보이죠. 여기에 선을 추가할수록 더 모서리를 잡아주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폴리곤의 양이 늘어나니까 이때 버텍스 노멀을 조정해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에디트 노멀에 들어가면 노멀 방향의 선이 보이는데, 이걸 잡고 좀 더 수정을 해주면 약간 바깥쪽으로 각도를 더 넓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보다 더 모서리가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복사해서 뒤쪽 모서리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우는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같은 스무딩 그룹 1인데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걸 웨이티드 노멀 방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에버리지 노멀인데도 각도에 따라 모서리를 더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블렌더에 보면은 웨이팅 모드 항목이 아예 있고요. 이 웨이트 값의 조절로 보시는 것처럼 쉐이더의 부드러움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일맵을 많이 사용하는 배경에서는 알아두면은 간혹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는 노멀맵 베이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멀맵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이트맵이나 일반 이미지를 이용해서 노멀 변환을 시켜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가 로폴과 하이폴을 가지고 베이크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만 쓰면 되는 문제라 여기서는 두 번째 방식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미지를 노멀로 변환시킬 때는 크레이지 범프나 포토샵 플러그인, 엔디오 같은 툴을 썼고요. 물론 지금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서브스턴트 디자이너에서도 해줄 수 있습니다. 노멀맵을 베이킹하는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UV가 있는 로우폴리 모델이 있고, 하이폴에서 로우폴로 노멀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우폴리도 하이폴리처럼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로폴에서 나오는 광선, 즉 버텍스 노멀 방향을 투사하게 되는데요. 버텍스 노멀들을 따라가면서 하이폴을 같이 분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노멀 매핑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노멀 맵으로 작업할 때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모든 3D 프로그램이 이 에버리지 버텍스 노멀에 동일한 연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어떤 3D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 로우 폴리는 다르게 보이고, 에버리지 노멀이 약간씩 다른 위치를 가리킵니다. 이 노멀 방향이요. 이러한 편차는 매우 작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노멀 맵을 사용할 때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노멀 맵은 로우 폴리 노멀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로우 폴리 모델들이 프로그램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D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믹서페이스라고 불리는 표준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3D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버텍스 노멀을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버텍스 노멀이 3D 프로그램 간에 변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직 모든 3D 프로그램이 이걸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심해 두세요. 아니면 이것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베이킹할 때 노멀 맵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우 폴리를 하이 폴리에 더 가깝게 맞추고 스무딩 그룹은 더 나눠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폴과 하이폴의 이격도 적고 스무딩 그룹도 나누어서 쉐이딩의 왜곡이 적다면은 노멀맵의 문제는 많이 줄어듭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로폴의 쉐이딩이 노멀맵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은 이제 아실 텐데요. 이런 로폴의 쉐이딩은 스무딩 그룹이 하나였을 때 더욱 도드라지겠죠. 이런 꺾인 면을 일부러 부드럽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스무딩 그룹을 나누어서 주면은 평평하게 나올 것이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해 노말이 운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경우입니다. 문제는 3D 프로그램마다 이 우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개선한 게 믹스페이스입니다. 이 믹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실전 예제와 함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노멀맵의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우폴리 버텍스 노멀의 방향을 에버리지로 하고 스무딩 그룹을 하나로 했을 때 면의 각도가 크게 꺾이면 로우폴리 노멀이 왜곡될 수 있고, 이건 하이폴 베이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쪽으로 쏠리는 거 말이죠. 그래서 노멀맵을 베이크할 때 하이폴리의 디테일들을 연산하면서 로우폴리 노멀 방향을 사용하는데, 만약 이 방향들이 왜곡되어 있으면 노멀맵에서 왜곡되어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꽤 흔한 문제이고 몇 가지 해결책이 있으나 최적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해결책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의 로폴의 노멀을 일시적으로 수정하여 왜곡 없이 다시 베이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일시적으로 수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꽤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 마모셋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왜곡되어 뽑힌 부분을 페인트 스쿠 기능으로 로폴의 노멀 방향을 수정해서 즉각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얼레처럼 보이는 곳에서 검정으로 칠하는 부분이 보정을 하는 것이고, 흰색은 보정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외에 엑스노멀 등에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꽤나 번거로워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꺾이는 면에 엣지를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노멀이 90도보다 더 작은 각도로 분할되어서 덜 왜곡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근데 폴리카운트의 증가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효율적이고 실제 실루엣적으로도 보다 디테일해질 수 있으니까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면을 추가해서 베이크한 후 다시 지워주기도 하는데요. 1번처럼 와이어가 적어서 노멀의 왜곡이 심하게 생길 때, 2번같이 면을 많이 추가해서 노멀 방향이 촘촘하게 일직선으로 나가게 해서 왜곡 없는 베이크를 한 다음 다시 지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면이 수평일 때는 괜찮지만 곡선인 경우 로폴의 쉐이딩 자체가 바뀌는 일도 있어서 면을 다시 지웠을 때 노멀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에버리지 버텍스 노멀을 분할하는 것, 즉 스무딩 그룹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각 버텍스는 로폴 면에 수직인 노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눌 경우 버텍스가 중복되는 것으로 인식해서 결국 버텍스 수를 증가시키고 퍼포먼스를 약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스무딩 그룹을 1로 하건 전부 나누건 맥스에서는 버텍스 수가 같던데 나누면 증가를 한다니 무슨 말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프로그램 간에 카운트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dmax는 오브젝트의 버텍스 개수만 카운트를 하고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오브젝트의 버텍스 개수에 렌더링을 위해 복제된 버텍스를 누적하여 추가로 카운트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무딩 그룹을 나누면 더 데이터가 무거워지는 것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UV까지 나눴으면 데이터는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기 4개의 스피어가 있습니다. 1번은 스무딩 그룹을 1로 한 스피어고요. 2번은 스무딩 그룹을 위아래로 절반으로 나눈 스피어,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절반으로 나누었는데 언랩을 보시면은 2번은 2개로 쪼개고 3번은 8개로 쪼개 주었습니다. 참고로 3번 외에 나머지 스피어는 모두 언랩이 동일하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마찬가지로 언랩은 2개로 나눈 것과 같은데 모든 면에 스무딩 그룹을 나누어 주었고요. 자, 이제 근데 클릭해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모두 버텍스 개수가 62개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언리얼 엔진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고요. 정보창을 보면은 1번은 그대로 가져왔는데도 버텍스가 74개입니다. 조금 늘어났죠? 아마도 언랩이 2개로 나뉘어져서 그 나눠진 부분의 버텍스를 각기 계산하기 때문이겠고요. 2번은 보시면 스무딩 그룹이 나누었는데 근데 버텍스 개수는 같네요. 이건 스무딩 그룹이 나뉜 대로 언랩도 똑같이 잘라주었기 때문에 버텍스는 같게 표시되는 것이고요. 대신 용량을 보면 조금 늘어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메쉬로 스무딩 그룹대로 언랩을 나눈 게 아니라 스무딩 그룹과는 다르게 좌우로 스무딩 그룹을 나눠서 언랩을 나눠서 가지고 와보면은 버텍스가 88개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무딩 그룹 나뉜 것에 더해서 UV 나눈 것까지 계산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용량도 물론 1번, 2번보다 더 늘어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럼 3번이라고 하고 이제 4번을 보시면은 이제 2번과 똑같이 위아래로 나눈 스무딩 그룹인데 아까 8개로 언랩을 잘라주었다고 했죠. 보시면은 버텍스가 104개이고 용량 역시 더 늘어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은 언랩을 똑같이 위아래로 잘라주었고 근데 스무딩 그룹이 모두 나누어져 있습니다. 버텍스를 보시면 264개이고 용량도 가장 높습니다. 이제 스무딩 그룹과 언랩을 나누는 만큼 버텍스와 용량이 올라간다는 것을 아셨죠? 근데 사실 그 수준이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늘어나긴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에 관한 것인데요. 이 심들은 스무딩 그룹이 나뉘었을 때 그 중심에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UV 값은 매우 작은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좌표에서 0.00012003 이런 UV에서 U와 0.3403021V의 버텍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작은 단위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UV의 경우고 텍스처는 이보다 덜 정확한데 왜냐면 픽셀이 제한되어 있고 그 픽셀은 분할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24라고 하면 1024개의 픽셀, 그리고 2048은 2048개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 단위는 1이기 때문입니다. 뭐 0.5 픽셀 이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노멀맵에서 픽셀의 색상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면의 노멀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색상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균값을 픽셀에 나타냅니다. 이것은 노멀맵뿐만 아니라 모든 베이킹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스무딘 그룹을 나눴을 때 노멀맵에서 훨씬 더 눈에 띕니다. 왜냐면은 노멀맵은 방향을 나타내는데 하드 엣지의 경우 두 개의 면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색상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UV심이 교체되는 지점에서 픽셀들은 각각의 색으로 채우기 위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국 B쪽의 픽셀이 A쪽의 픽셀 색상을 수정하고 그 반대도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무딘 그룹이 나눴을 때 UV가 붙어 있으면 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스무딘 그룹이 하나면은 노멀 방향이 평균값이라서 여기서는 A와 B에 넘어가는 심 부분의 색이 노멀맵에서 매우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작은 색상의 차이라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무딘 그룹이 나뉘면 각 면이 다른 방향을 보기 때문에 이 색은 노멀맵에서 매우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UV를 떨어뜨리면 픽셀들이 색을 위해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노멀 방향에 맞게 간섭 없이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스무딘 그룹을 나누었을 때 UV도 떨어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방법으로는 로폴 모델의 노멀 방향들을 수정하여 수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첫 번째랑 비슷한데 첫 번째는 마모셋이나 뭐 기타 툴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직접 노멀 방향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 노멀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지브러시는 에버리지 노멀만 있고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노멀 정보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방법은 우리가 완전하게 제어하는 게 사실 힘들고 한쪽이 잘 나와도 다른 쪽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상 쓰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지랑 베이킹 되는 거리인데요. 일부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로폴의 면으로부터 캐스팅된 광선이 제한된 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이폴의 노멀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막는 거죠. 로폴 하이폴은 각자의 노멀 방향대로 뻗어나가고 이제 베이킹을 했을 때 케이지 영역 안에서 둘의 값을 계산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맥스에서는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모디파이어에 가보면 프로젝션이라고 있는데 선택해주면 파란색의 와이어가 보입니다. 이것이 케이지인데 이제 케이지 탭에서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역만큼만 베이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은 베이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너무 높다면은 다른 영역까지 침범해서 노멀 값이 찍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이폴의 굴곡에 따라 어디는 좀 적은 영역으로 또 어디는 넉넉한 케이지를 원할 수 있는데 맥스에는 케이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케이지 값을 손으로 맞춘 후에 이 케이지 데이터를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불러와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지에 따라 노멀이 달라지는 또 다른 예는 여기 실린더를 보시면 지금 완전히 똑같은 모델링인데 노멀이 입혀진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 실린더 뽑을 때 이런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면이 적을 때 실린더 외곽이 울퉁불퉁 나오는 현상 말이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뽑힌 실린더의 케이지의 모양입니다. 각 방향대로 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르게. 이 말은 모서리의 중간값인 45도를 기준으로 뻗어나가서 찍혔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면에서는 울퉁불퉁해 보여도 45도에서는 정확한 실린더의 형태입니다. 오른쪽은 보시면은 울퉁불퉁하게 많이 줄어있죠. 자, 이 케이지 값을 보면은 위아래가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왼쪽 케이지 값에서 위와 아래만 실린더의 높이에 더 맞춘 겁니다. 대신 실린더를 파고들지는 않는 수준으로요. 그러면 이제 45도 사선이 아닌 수평에 맞춰서 노멀을 찍어내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형태가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45도에서 보면은 돌아가는 실린더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로폴 모양 그대로 맞춰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케이지에 따라 노멀이 찍히는 방향이 결정되게 되고 이것은 어떻다 할 정답은 없고 오브젝트나 보이는 위치 등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는 노멀로 뽑고 어디까지는 메쉬로 만들어줘야 할까요? 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실루엣적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할 부분은 메쉬로, 그 밖에 굴곡이 심하지 않는 크랙이라던가 박힌 나사, 얇게 감긴 천, 뭐 굴곡이 적은 문양, 재질 표현 등은 웬만하면 노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사양들도 좋아져서 폴리곤의 사용 범위가 늘었기 때문에 예전에 빡빡했던 로폴 방식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최적화를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을 많이 쓴다고 좋을까요? 물론 무한정 쓸 수 있다면야 많이 쓸수록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은 만약 이 정도 굴곡을 가진 하이폴이 있습니다. 이 실린더 모양도 다 실루엣을 만들어주면 더 이쁘겠지만 이런 원형은 웬만큼 많은 면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로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베이크를 해주는 것이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멀로 처리할 것 같다 하면은 원래 원화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좀 더 노멀이 뽑히기 쉽게 베벨 값도 살짝 보이게 하고 뭐 굴곡도 좀 낮출 것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노멀을 뽑기 위한 하이폴 제작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틈 속에 박힌 나사를 다 모델링 해주면 너무 면이 많아지겠죠? 그럼 노멀로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왼쪽처럼 나사가 작을 경우 로폴과의 이격이 커서 더 제대로 찍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키워서 주변의 흐름과 전체 실루엣을 어느 정도 맞춰서 로폴의 이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 잘 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만약에 이렇게 스케일이 달라지거나 해서 디자인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도 언급했듯이 잘된 하이폴이란 노멀맵이 잘 나오기 위해 잘 준비된 재료를 뜻합니다. 하이폴 상태에서 끝내는 작품이라면 무조건 퀄리티 있게 만들면 땡이지만 게임에서는 노멀맵을 위해 쓰이고 버려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멀로 추출이 잘 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디자인과 실루엣을 설정해야 합니다. 노멀맵이 오히려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뿔 끝과 같은 뾰족한 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노멀을 지워주거나 아니면 너무 뾰족하지 않게 모델링 끝을 다듬어주기도 합니다. 혹은 긴 전선 등의 길고 얇은 실린더 형태들도 따로 베이킹하지 않고 뭐 노멀은 재질 처리로만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로도 쓰이지만 길이를 계속 늘리기 위해 이 부분을 계속 시메트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근데 노멀맵의 그라데이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메트리를 할 때 심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노말이 있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말을 뽑을 때는 정말 무궁무진한 변수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파트 2가 조금이나마 노말을 뽑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믹스페이스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이 믹스페이스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미켈슨 탄젠트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걸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이야기는 저도 설명하기 어렵고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디서는 잘 나왔던 노말이 어디서는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제가 실무에서 겪은 예를 하나 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돌이나 올가닉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스무딩 그룹을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시피 그게 쉐이더의 왜곡이 가장 덜하고 깔끔하게 나오니까요. 물론 뭐 용량이 좀 올라가고 언랩을 떨어뜨려야 되고 스무딩 그룹을 신경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게 노멀맵이 가장 좋게 나오기 때문이죠. 아니면 면을 더 써서 모서리에 챔퍼를 주고 스무딩 그룹을 1로 하면은 노멀이 우는 것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작업의 번거로움도 줄죠. 어쨌든 노멀맵이 아무리 로폴 쉐이더를 보정해서 뽑아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각형을 스무딩 그룹 1로 하고 베이크를 하면은 아무리 보정된 노멀맵이라 할지라도 약간은 노멀이 우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또 이게 페인터에서는 잘 나오는데 언리얼에서는 울게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 설정은 페인터에서 보면은 이 컴퓨트 탄젠트 스페이스 펄 프래그먼트라는 옵션을 활성화해야 작동하는데요.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항상 믹스페이스긴 하지만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이 되려면은 이러한 설정이 필요한 거고 페인터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이 옵션을 비활성화할 시 엑스노멀이나 유니티 5.3 이상과 호환이 되고 활성화할 시에는 언리얼 엔진 4와 블렌더 및 유니티 HDRP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직접 테스트한 영상을 보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박스를 한 개 만들고 한 개는 전부 스무딩 그룹을 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복사해서 이건 스무딩 그룹을 전부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로폴에 베이크를 할 하이폴을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랩은 스무스 그룹을 1로 한 거는 전부 붙여주고 그리고 스무딩 그룹을 나눈 건 UV를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베이크를 하기 전에 로폴은 에디트 메쉬 스택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맥스에서 지정한 사선이 그대로 언리얼까지 갑니다. 이 사선에 대한 건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 FBX로 익스포트를 하고 옵션에서는 기본 세팅에서 터보 스무스는 해제 그리고 아래 프레스 오브 엣지 오리엔테이션 이것도 해제합니다. 이 옵션 설정은 저희 팀 TA분이 알려주신 거라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로폴과 하이폴을 불러서 베이크를 한 후에 언리얼에 가져와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약간 울게 됩니다. 지금 박스에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보이는 게 스무스 1로 뽑았을 때 박스고요. 분명 페인터에서는 아무 이상 없었던 것이 엔진에서는 이렇게 티가 나는데요. 페인트에서 설정을 바꿔주면 이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로폴을 불러올 때 뉴 프로젝트 메뉴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 컴퓨터 뭐라고 써있는 거 이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로폴을 가져오고 그럼 스무딩 그룹이 합쳐진 버전, 나뉜 버전 두 개가 눈으로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죠. 이제 하이폴을 넣고 베이크를 해줍니다. 자, 순식간에 베이크가 됐습니다. 자, 아까도 근데 페인트에서는 다 잘 나왔어요. 언리얼이 문제인데 자, 이렇게 뽑힌 텍스처를 익스포트 시켜주고 만들어준 로폴을 언리얼에 불러옵니다. 불러왔을 때 매터리얼을 넣기 전에도 보면은 스무딩 그룹에 따른 차이가 보이죠. 근데 이제 넣으면은 이렇게 어느 하나 우는 것 없이 둘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노멀맵 이미지는 두 개가 확연히 다르지만 결과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박스 형태에서 테스트라 복잡한 모델링에서는 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모두 스무딩 그룹 1루에서 생기는 이 그라데이션이 심한 노말도 이 설정으로 잡아줄 수는 있기 때문에 스무딩 그룹을 나누거나 UV를 떨어뜨려서 생기는 용량 문제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의 편의나 활용성을 생각하면 그런 소소한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스무딩 그룹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도리 있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노말 맵이 저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겼을 때 가장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이프의 길이처럼 이 메쉬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때 시메트리를 사용하면은 시메트리 중간 부분에 티가 심하게 난다는 것이고요. 또 노말을 합성하는 작업에도 평평한 노말일 때보다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이 심할수록 노말 맵에 의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말 맵을 제거했을 때 변화가 상당히 심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믹스페이스라는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 툴마다 노멀 맵이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페인터에 익스포트 하기 전에 에디트 메시 스택을 올리면서 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선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의 로포를 만들고 그리고 같은 형태의 하이포를 만들어서 페인터에서 베이킹을 합니다.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렇게 다 해서 언리얼에 가져왔을 때 이렇게 뭔가 쉐이더가 이상한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뭔가 앞쪽에 타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음영이 엄청 세게. 분명히 페인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언리얼에 가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언리얼과 맥스에서 삼각형을 생성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맥스에서 사선으로 가져가지 않을 경우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저 사선을 언리얼에서 의미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킹해준 로폴이랑 언리얼에 임포트한 로폴이랑 이 사선의 위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앞쪽 이상하게 나오던 곳의 사선의 위치를 바꿔서 다시 임포트해보면 자, 지금 양쪽이 똑같이 이상하죠? 근데 이제 사선의 위치를 바꾼 메쉬로 다시 임포트 해보면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나옵니다.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맥스에서 에디트 메쉬를 하고 페인터에 가져가면 사선을 정해놓고 베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리얼에서도 그 사선을 그대로 써서 이상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시면 왼쪽이 맥스에서 만든 사선, 오른쪽이 언리얼에서 만든 사선입니다. 그래서 앞쪽 보시면 사선의 위치가 반대인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생성 방식은 랜덤이기 때문에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스무딩 그룹을 1로 했을 때 그 노말 그라데이션이 심할수록 이 현상은 눈에 띄게 되고요. 근데 에디트 메쉬라면 사선이 직접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스택에 보시면은 턴 투 폴리라는 스택이 있는데 이걸 꺼낸 후 리미트 폴리곤 사이즈를 체크하고 그리고 수치를 4에서 3으로 바꾸면 현재 상태의 사선이 보입니다. 이게 스택으로 쌓는 것이라 저는 베이크할 때는 켜놓고 그리고 베이크하고 수정할 때는 또 사선이 있으면 면 선택이 어려우니까 끄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문제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조금 길어졌네요. 파트 2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